take a momentous step, one that has never been taken before with China, toward a future of fair and reciprocal trade as we sign phase one of the historic trade de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 want to thank President Xi, who is watching as we speak, and I'll be going over to China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네,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종식을 향한 첫 걸음을 드디어 뗐습니다. 과연 글로벌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이 부분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8개월 만에 무역 합의문에 일단 최종 서명을 한 부분 글로벌 증시가 지금 환호하는 분위기긴 한데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2차에 대해서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남은 과제까지 좀. 너무 이제 낙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작은 산을 하나 넘었다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중 1차 무역 협상안 이제 서명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향후 한 1년 정도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추가로 더 악화될 가능성 상당히 이제 제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년 동안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걸 이제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내지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우려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이제 개선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 특히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1차 무역협상안에 서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에 대한 서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고 이견이 많은 영역에서의 무역협상이 이제 남아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내년 초부터 아마 본격화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특히나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에 대한 그 보조금의 지급,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융 개방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큰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이제 합의를 위해서는 상당한 마찰음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의 휴식기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금 더, 그리고 이제 2차 무역협상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무역협상안이 이제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을 시장에 내어놓고 있는데요. 이런 2차 무역협상안은 결국 그 서명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차 무역협상안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마찰음과 훨씬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들이 높다. 굉장히 지루한 소모전의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무역 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에서 끝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도 주셨고. 2차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2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1차 협상안 이제 진행 과정들을 봤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이제 다시 또 무너지고 또 다시 또 희망을 되살리는 이런 과정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면서 큰 진통 끝에 1차 협상안에 1차 협상안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협상안은 이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관과 또 많은 굴곡을 거칠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 이 점은 시장에서 사전적으로 조금 인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죠. 예, 1차 합의하는 데만 18개월 걸렸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얼마나 걸릴까? 특히 2차 합의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로 넘길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당분간은 이제 휴식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대선에 조금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선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 두 가지 전선을 양분시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결과, 선거에서의 좋은 결과를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과는
휴전 상태, 그리고 조금 더 선거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개월 걸렸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2차 무역 협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18개월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 최소한 2배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들이 2배? 높지 않을까 아유.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1차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반적인 상황들은 2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이슈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중동 리스크는 어떨까요?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한풀은 꺾였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가장 큰 시장에서의 걱정은 만약에 이것이 전면전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이 조금 휴전을 벌이면서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이란과 미국 간이 전면전을 붙어버리면 또다시 굉장히 큰 악재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어 왔죠. 우려가 제기되어 왔죠. 예.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상당 부분 수면 아래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가라앉아 있을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선을 양쪽으로 나눌 그럴 이제 여력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다. 선거에 조금 집중해 가야 되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선거의 중요성, 그러니까 선거에 집중할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란과의 이런 분쟁을 확대함으로써 전선을 양분화시킨다면 자신의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 이란과의 그런 이제 앞으로의 향후 전개, 군사적 대치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란 쪽이 아니라 미국 쪽이라는 거죠. 전면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주체는 이란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점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석유 패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분류가 되어 왔죠. 따라서 중동에서 이런 석유 패권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영향력을 가진 이슈로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만 셰일가스 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는 이러한 그 중동의 석유 패권이 사실 상당 부분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글로벌 리스크로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또한 이란은 석유 패권이 이렇게 약화됨과 더불어 오랜 기간 미국으로부터 이제 경제 제재를 받아온 상황입니다.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일 텐데요. 석유 패권이 약화되고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를 통해서 경제력 또한 상당 부분 계속해서 조금씩 약화되어 온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전면전을 수행할 만큼의 경제력을 아직 이제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란은 전면전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국지전 내지는 테러 형태의 그런 이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전면전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통해서 전면전보다는 당분간은 외교적인 형태, 경제 제재의 형태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은 훨씬 더 높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의 형태 오히려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예. 국제 유가를 상승시킴으로써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예.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량을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100불, 120불 이 정도로 국제 유가가 오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다. 70불 내지는 75불 정도만 되면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원유, 국제 유가의 가격 상승 그 폭을 이렇게 제약하는 이러한 이제 압력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 당연히 변동성은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상승폭이 예전처럼 그렇게 큰 폭의 상승폭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점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죠. 예, 궁금한 부분 참 많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돼서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내일 또 나오시니까 내일 보다 구체적인 내용, 자세한 부분 체크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새해 들어서 이제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부분이요.
일단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런 이제 그 군사적 대치 상황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죠. 이런 얘기는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위험을 추구하는 그러한 글로벌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보다 많이 이제 이렇게 유입될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에 있죠. 따라서 신흥국 자산에 대한 수요는 올해 훨씬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 지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계속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죠. 올해 내도록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많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면 이것은 이제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그리고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로 밖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중립적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들이 높다.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과 관련해서 오늘 좀 특집 순서를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증시 변수 위주로 좀 체크를 도와드렸고요. 내일은 국내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시장 공감 10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오늘장도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